안녕하십니까 애청자 여러분, 놀라운 부동산 놀부입니다. 자, 오늘도 세로로 만나보는 단독 속보 뉴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세로로 보는 영상은요, 여러분들 핸드폰으로 보시면 좋고요, 전체 영상으로 하시면 깔끔하고 선명하게 보실 수가 있습니다. 더불어서 하단에 좋아요 한 번씩, 구독하기 한 번씩 눌러주시면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자, 오늘 살펴볼 속보는요, 자, 인수위 추진할 것들 목록을 발표를 했습니다. 자, 그 중에 눈에 띄는 부분은 당연히 많은 분들이 가장 1순위로 생각했던 게 뭡니까? 물론 대출도 중요하겠지만 다주택자의 양도세 중과, 자, 요거를 유예하는 시행령을 언제 할 거냐? 자, 많은 분들도 뭐 내년에 할 거다, 뭐 올해 한다 예상이 많았지만 결국에 그 어떤 분들보다 예상을 깨고 4월 매도분부터 소급 적용하겠다고 합니다. 처음에 속보로 나왔을 때 뭐 4월부터 한다고 해서 아직 뭐 정권 잡지도 않았는데 이렇게 나오냐 했을 거예요. 근데 이게 5월에 제일 먼저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 요 시행령부터 즉시 개정한다, 이거를 강하게 어필한 거예요. 그렇게 되면서 4월로 소급해서 4월부터 매도하는 분량들은 양도세 중과 완화 혜택을 받을 수 있게끔 적용이 되는 것이죠. 자, 이걸 혜택이라고 보기는 뭐래요? 정상적인 원래 거래로 돌아가는 거죠. 자, 중요한 것은 뭐냐면 왜 그럼 4월일까? 5월 달에 그냥 하면 되는지 왜 4월일까?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 많을 거예요. 근데 지금이 이 인수위에서는 골든타임이라고 보는 것 같아요. 자, 어떤 골든타임이냐? 작년 9월부터 지금 현재에 이르기까지 지금 거래 위축기잖아요. 지금 불확실성도 컸고 대선 끝나서 지금 반짝하고 있지만 거래가 터졌다고 보기는 어렵죠. 근데 저가는 이미 지나갔어요, 여러분들. 2월이 최저가였습니다. 그리고 금매는 이때 당시에 이제 금액대는 없어요. 그리고 다시 이제 기지개를 펴려고 준비하는 상황입니다. 시장에 다 그렇게 보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번 인수위의 부동산 태스크포스 누가 들어가 있죠? 부동산 전문가들이 들어가 있죠. 그중에서도 뭐 심 교수님도 들어가 있고, 기존에 뭐 얘기했던 부분들, 시장을 왜곡시키는 것들, 가장 문제점 됐던 것들, 그 중에 하나가 두 개 크게 얘기할 수 있는데, 그 중에 양도세 중과가 가장 크게 얘기가 나오고죠. 그래서 양도세 중과가 근데 5월부터 하면 되는데 왜 4월이냐? 자, 지금 이 기지개를 펴고 있는 순간까지 포착을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미리 시그널을 주고 시장의 불안정을 어느 정도 해소하려는 계산이 들어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자, 그래서 4월부터 그 완화가 된다고 하면 지금 또 불확실성이 된 거잖아요. 어떤 불확실성이에요? 양도세, 다주택자 양도세 완화되면 시장이 어떻게 될까? 그때 사야지, 그렇죠? 상황 보고 사야지. 지금 안 삽니다. 이게 노림수 같아요, 제가 봤을 때. 자, 이렇게 하락에 그 무게를 둘 수 있는 시그널을 줌으로써 묶어두는 거죠, 수요를. 수요를 묶어두는 겁니다. 그래서 골든타임이다 라고 제가 얘기를 한 거고, 자, 이게 지금 촉박해요. 사실 4월로 한 게 이제 5월에 맞춰서 들어가다 보면은 중요한 시기가 있죠. 8월이 있습니다. 8월에 임대차 3법이 적용됐던 계약갱신 청구권을 썼던 물건들이 나오기 시작해요. 근데 이게 이중 가격이잖아요. 그것도 조금이 아니야. 큰 금액이에요. 거의 1.5배 수준, 2년 만에 1.5배 수준으로 지금 전세가가 성장을 했거든요. 그러면 지금 원래 살던 분은 나왔을 때 그 이상의 그 1.5배 비용을 준비를 해야 돼요. 50%의 그 보증금을 준비를 해야 된다고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거주지가 밀리거나 아니면 집을 사거나 아니면 월세로 가겠죠. 자, 그랬을 때 선택할 수 있는 거는, 저는 항상 얘기했지만 지금 중저가 단지가 가격이 눌려 있으니 요거를 매수하는 것이 좋다. 내 집 마련을 하면서 거주 안정성을 지켜야 앞으로 오는 임대 입법 시즌 2 그거를 방어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요것도 한 몫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불확실성으로 작용하면서 매매 시장을 한동안 잡아둘 수 있다. 근데 이거를 오랫동안 잡아둘 수 있기는 어렵다고 좀 봐요. 양도세 완화가 돼도 생각보다 매물이 저는 많이 나올 것 같다는 생각은 안 합니다. 물론 초반에 물건들이 나올 거예요. 왜? 아직까지는 개수니까. 이 개수의 그 방해를 받고 있는 그 정말 우량하지 못한 매물들은 시장에 나올 겁니다. 다주택자가 들고 있는 물건 중에 이런 물건들은 나올 거예요. 그래서 중저가나 뭐 빌라,
뭐 이런 오피스텔 이런 것들은 조금 시장 영향을 이번에 좀 받지 않을까, 예,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하지만 장기적으로 봤을 때 이 양도세 완화는 큰 위력을 떨칠 수 없는 게 뭐냐면 일단은 다주택자가 지금 5년 동안 중첩돼 있잖아요. 예, 이미 할 건 다 했어요. 임대사업자를 해놓든 증여를 해놓든 다 해놨거든요. 팔든 해서 다 세팅을 끝나놓은 상황이에요. 거의 대부분이. 아니신 분들은 거의 2주택자 된 지 얼마 안 되신 분들, 요 분들만 빼고는 좀 크게 데미지를 호소할 만한 사람은 없어 보입니다. 실제로 보유세 부담을 많이 느끼시는 분들은 2주택이나 3주택자 분들이 많지 그 이상 넘어가시는 분들은 없어요. 거의 없어요. 예, 뭐 상담 찾아오신 분들 보면. 자, 어쨌든 이미 준비가 다 끝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물량이 한도 끝도 없이 나오긴 어려울 거고, 또 나오는 물량도 뻔합니다. 왜? 자, 결국에 이 사람들이 거주하는 주택을 팔까요? 아닙니다. 결국 상급지고 앞으로도 보유 가치가 있는 물건들은 안 팔 거예요. 왜? 일반 과세를 하더라도 지금 5년 동안 엄청나게 올랐죠. 냉정하게 말하면은 뭐 한 3년 정도 급등을 했어요. 그럼 직전 3년 동안 샀던 사람들은 샀던 사람들이 원래부터 갖고 있던 사람도 마찬가지죠. 일반 과세를 때려 맞아도 엄청난 세금을 내야 됩니다. 예. 그래서 쉽게 팔지 못한다. 그리고 가액 차이가 많이 날수록, 오른 금액이 클수록 쉽게 매도하기는 어렵다. 이 사람들도, 그러니까 매도자도 관망할 겁니다. 예. 그래서 지금 당장에 큰 기회로 작용할 수 있는 건 뭐다? 자, 지금 제가 이번 2월이 9월부터 이제 3월까지 거래 위축인데 2월이 저가 기간이었고 최저가 기간이었고 지금 이게 지나갔죠. 자, 근데 시즌2로 요 기간이 좀 길어질 수 있다. 예, 이 다주택자 양도세 완화 4월부터 1년간 시행하는 게 어떻게 보면 이 중저가 단지의 가격 눌림 현상을 좀 더 길게 가져갈 수 있다. 우리가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게 왜 길게 갈 수 없냐 보면 가장 중요한 부분, 부동산은 여러 가지 요건들이 있습니다. 그 여러 가지 요건들이 공급과 수요에 영향을 미쳐서 이런 상황을 만들어 가지고 가격이 올라가거나 떨어지는 거잖아요. 자, 근데 지금 제일 중요한 건 입주 물량이 최악이고요. 이거를 신규 물량을 만들어 주기에는 어렵습니다. 정비 사업도 멈춰 있고 택지도 정체돼 있잖아요. 이게 나오려면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이걸 하려고 지금 재개발, 재건축 활성화 막 난리가 난 거고, 지금 3기 신도시도 난리가 났던 거잖아요. 그래서 요거를 받치고 가기 때문에 결국에 이 다주택자 중과 완화한다고 해서 지금 기존 물량은 조금 풀릴 수 있으나 여전히 일반 세율로 했을 때 세금은 세고, 그리고 신규 물량은 없기 때문에 한계가 있다라는 거예요. 한계가 있을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그리고 더군다나 지금 우리 보유세에 대한 것도 큰 변화를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막연하게 팔진 않을 거다. 뭐 적체 현상이 일어나면서 폭락이 나오는 그런 현상이 만들어지긴 어렵다라고 보는 겁니다. 자, 바로 어떤 거냐면, 자, 종부세 부담 완화, 공정시장 가액 비율 동결. 결국에는 동결입니다. 자, 동결한다고 우리 세금 많이 낮아질까요? 아닙니다. 자, 그리고 공시가는 어때요? 엄청 올랐어요. 1주택자만 살아남았잖아요. 나머지는 공시가 올해도 평균 17% 때려 맞는데, 보통 서울은 다 20%, 30% 넘어갑니다. 평균치로 보면 안 돼요. 그러면은 어차피 종부세 엄청 내요. 이거 완화라고 보기는 어렵고 그냥 동결입니다. 그리고 이거를 폐지를 목표로 잡고 있는데 당연히 쉽지 않죠. 여소야대인데 안 되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양도세 중과 1년을 하더라도 이 부분은 걸린다. 그렇게 보시면 되고, 또 종부세 차등과세 기준 지금 현실적으로 가겠다라는 거죠. 지금 빌라 여러 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아파트 한 채 가진 사람보다 뭐 종부세를 내고 막 이래버리니까 지금 합리적으로 가겠다. 보유 주택 수에서 가액으로 전환한다. 자, 요렇게 되면 당연히 합리적이겠죠. 합리적이겠지만 이것도 지금 당장 해결하기 어려운 부분입니다. 지금 당장 해결하기 어려운 부분이거든요. 자, 그리고 투자자라면 이거를 우리가 염두에 두는 게 뭐냐면, 자, 이게 주택수가 아니라 가액으로 이제 전환되잖아요. 자, 지금 주택수니까 주택수를 줄여가지고 어떻게든 자산 볼륨을 키우는 대로 가는 거죠. 투자는 딴 거 없어요. 자산의 볼륨을 키우는 겁니다. 비를 썼네. 어떤 볼륨을 키우는 건데, 요거를 키우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세금을, 세금 뒤에서 오는 이 제어를 막기 위해서는 당연히 이제 주택 보유수니까 수를 줄이고, 가격이 높은 자산을 택하는 거죠. 자산을 높여서. 근데 이게 가액 기준으로 가면 어떨까요? 가액 똑같이 맞춘 상태에서 자산을 여러 개 갖는 전략이 더 유리합니다. 자, 예를 들어 10억짜리 물건 3개 들고 있는 것이 30억짜리 하나 들고 있는 것보다 수익률이 좋을 확률이 더 높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쪽으로 선택할 확률이 크다. 이건 또 지켜봐야 되는 부분이니까 지금은 너무 좀 섣부른 이야기일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가장 중요한 건 양도세 그리고 보유세 영향. 지금 단적으로 봤을 때는 굉장히 커 보이지만 결국 갔을 때 드라마틱하게 폭락을 이끌어내기 그리고 드라마틱하게 세금을 덜 내기는 어려워 보인다. 자, 그리고 종부세, 재산세, 통합은 중장기 과제로 분류. 이번에 빠졌다라는 얘기예요. 이번에 얘기 안 나왔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우리 공약을 보면은 2년인데 왜 1년으로 얘기를 했을까? 요거를 또 궁금해 하시는데, 자, 2년으로 그냥 하는 것보다 단계적으로 좀 밟고자 하는 의지가 큰 것 같아요. 그래서 요거를 추진하고, 어쨌든 이건 또 연장식으로 갈 수도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이거 1년 했다고, 와, 2년에서 1년 했네? 이렇게 생각할 필요는 없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이 부동산 정책들이 좀 단계적으로 갈 확률이 굉장히 높아 보입니다. 전에도 보면은 뭐 60제곱미터 해보고 그 다음에 확대를 하겠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다 일부 해보고 좀 확대하는 방향, 확대라는 말을 참 많이 써요 이번 태스크포스에서는. 그래서 테스팅이 어느 정도 들어가면서 검증하면서 갈 확률이 굉장히 높아 보인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의 속보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기사를 통해서 지금 가장 우리가 관심 깊게 보고 있던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 시행령 언제부터냐? 그리고 1년 즉시 추진하겠다. 그리고 4월 거래분부터 소급 적용하겠다. 이 내용에 대해서 한번 봤습니다. 일단 그때 가봐야 알죠. 지금 뭐 4월부터 한다고 해서 누가 지금 팔겠습니까? 그건 아닌 것 같고요. 일단은 시그널을 주기 위한 전략이 맞는 것 같다.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오늘 내용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요. 하단에 보시면은 댓글 있어요. 고정 댓글에 제가 그 강의를 매주 수요일 날 합니다. 매주 수요일 날. 그때 적시적소에 우리가 어떤 투자 인사이트를 가져야 되는지 전략에 대해서 강의를 매주 수요일 날 하고 있거든요. 이런 이슈에 대해서도 풀어드리고 그리고 지역적인 얘기도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많이 참여 신청해 주시고요. 저는 또 다음 속보, 새로 영상에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에 했던 수요일 강의는요, 일요일 날 업로드가 될 겁니다. 일요일 오후 1시 업로드가 될 예정이니까 많이 또 봐주시고요. 또 풀 버전은 멤버십에 제가 올리고 있으니까 멤버십 가입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멤버십은 강의 영상, 그리고 매물 정보까지 볼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놀라운 부동산 놀부였습니다. 감사합니다.